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배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V리그가 4라운드까지 끝이 나네요. 네, 남자부가 24경기씩 팀당, 그리고 여자부도 20경기씩 치러지면서 이제 3분의 2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열리고 있는 이 흥국생명과 GS칼텍스 이 경기가 앞서서 그 코로나19 이제 확진 상황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연기가 됐던 그런 경기였잖아요. 이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4라운드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내일부터 곧장 5라운드에 돌입합니다. 네. 이 4라운드 마지막 일정이 참 공교롭게도 남자 여자부 통틀어서 최고 흥행 카드로 펼쳐지게 됐어요. 그렇지. 사실은 이 경기를 저희 KBS가 중계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 카메라 감독의 코로나 확진으로 해서 연기된 경기죠. 이제 오늘 이 경기를 좀 과거로 되돌려 보면은 지난해 9월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코보컵 결승전부터 이 두 팀의 인연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 전까지 무패를 달리던 흥국생명이 GS칼텍스에게 셧아웃을 당하면서 배구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리그가 개막한 이후에 1라운드 때랑 2라운드 때는 흥국생명이 승리를 했는데 지난해 12월 5일에 3라운드 때는 또 GS가 승리를 합니다. 예. 이러면서 역시 흥국을 잡을 유일한 대항마인 GS와의 경기 오늘도 지금 세트스코어 1대1이거든요. 그리고 3세트 현재 23대 21의 스코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팀이 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컵대회랑 뭐 정규 시즌 다 통틀어서 보면은 2승 2패로 팽팽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또 특히나 두 경기가 풀세트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방금 흥국생명이 3세트를 일단 따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2대 1이 됐고요. 네. 오늘 경기가 새로 영입된 그 흥국생명 외국인 선수 브루나 모라이스 출전 여부도 관심을 많이 모았잖아요. 네, 이 브루나 선수가 이 입국과 동시에 코로나19 그 확진 판정을 그렇죠. 받았었죠. 그래서 이 생활치료소에 입소를 했다가 지난 20일에 퇴소를 했습니다. 훈련을 이틀 정도 했다고 하고요. 네. 오늘 그 박미 그 흥국생명 감독이 경기 전에 이 브루나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12월 중순 이래로 운동을 아직 못했다고 해요, 제대로. 그래서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뭐 그런 용어나 간단한 그런 그 용어를 서로 이제 언급을 할 때 영어를 보통 쓰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또 브라질 출신 선수다 보니까 좀 이거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그 호흡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루나 선수가 조금 더 이 흥국생명의 팀에 녹아들려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보니까 첫 적응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컨디션만 찾고 적응만 잘하면 효과는 상당하겠죠. 그렇죠. 일단 높이가 191cm라는 신장이가 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물론 좋은 탄력과 공격력을 지니고 있지만 블로킹 상황이 되면 높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만약에 브루나가 합류하게 되면은 김연경, 김세영, 브루나로 이어지는 190 이상의 전위 라인이 3명이나 가동을 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흥국생명이 앞으로 좀 더 강점을 가지게 된다면은 GS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김연경 선수나 이재영 선수가 약간 레프트 쪽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 이제 브루나 선수가 브라질 그 팀에서 뛰었을 때 라이트 공격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또 다른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가졌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흥국생명에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게다가 또 나이도 어린 선수더라고요. 네, 1999년생, 네, 아주 어린 나이고요. 세기말 출생이죠. 네. 그렇지만은 그만큼 또 좀 단점인 게 아직 해외 리그 경험이 없는 게 좀 단점이라고 그렇죠. 해요. 이번에도 그 여권을 만든 게 이제 처음이었다고. 여기 한국 오려고.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 최근에 이 여자 프로배구의 이 핫 그 아이콘으로 떴죠. 이 도로공사의 캐시페인. 네, 이 선수와 조금 이 유형이 비슷하다는 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뭐 선수 본인도 공격에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많이 때려서 이기는데 힘을 보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팀 동료들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 김연경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고 이재영, 이다영 자매도 브라질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친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빠르게 뭐 팀에 적응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보다는 5라운드가 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5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브루나 선수가 투입이 될 것 같고, 이제 브루나 선수가 이 V리그에 좀 적응을 한다면은 어찌 보면 이 6라운드 이후가, 그리고 이제 사실 흥국생명은 챔피언 결정전까지 봐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아직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브루나 선수의 색깔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브루나 선수가 약간 히든카드 역할을 한다면은 오히려 한국생명 입장에서는 뒤늦게 브루나 선수 투입 단계 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국생명 이야기를 쭉 해봤고 여자분은 뭐 독주를 흥국생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GS칼텍스가 대항마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부상이 문제예요. 네, 최근 주력 선수들이 좀 많이 다쳤습니다. 뭐 센터 한수지 선수가 이미 발목 수술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됐죠. 그리고 이 권민지 선수도 손가락 골절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 GS칼텍스의 키플레이어죠. 강소희 선수도 지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 때문에 현재 회복과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센터 김유리라든가 뭐 레프트 유서연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팀이 1, 2위를 차지할 거라는 것만큼은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그렇죠. 같고 네. 3위 경쟁이 여자분은 남은 일정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그렇죠. 같네요. 이 본배구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3위 경쟁인데, 지금 도로공사가 승점 27점으로 3위인데 기업은행이 한 점 차 4위를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삼공사도 비록 5위이긴 하지만은 승점이 23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도로공사처럼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건설이 조금 처져 있다는 점만 빼면은 이 3, 4, 5위 경쟁이 앞으로 여자부에서는 남은 순위 경쟁에서 가장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가 이제 KC페인 앞서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3위까지 지금 플레이오프 마지노선까지 좀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3위 싸움이 점점 더 이제 치열해지게 됐고, 네. 앞으로 이제 5라운드 이제 펼쳐질 때 그 일정들이 계속 이제 물고 물리는 접전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더욱더 보는 사람들은 참 흥미를 모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저희가 매주 순위 얘기를 하지만 여자부 남자부 흐름이 시즌 초반부터 거의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자부는 두 팀에 좀 잘 나가는 두 팀이고 남자부는 계속 혼전이에요. 네, 지금 이 독주가 없다 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남자부에서는 현재 대한항공이 승점 47점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2위부터 현재 5위까지 상당히 지금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지금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이 승점 42점이고요. 4위 우리카드가 39점, 그리고 5위 한국전력도 이제 38점까지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2위부터 5위까지가 4점 차이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 2경기 정도만에 한국전력이 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현재 이 순위 판도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진짜 뭐 절대 강자가 없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4라운드의 경기 성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두 대한항공인데 선두 대한항공마저 3승 3패로 승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OK금융그룹은 물론 4승 2패를 하긴 했는데 바로 밑에 있는 KB손해보험이 4연패를 당할 정도로 정말 순위표가 알 수 없는 상태고, 우리카드도 한국전력도 3승 3패 4승 2패 전승을 거두거나 거의 전승에 가까운 승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비결에는 바로 이 현대캐피탈이 순위는 지금 비록 5위 6위지만 4승 2패로 부활에 성공하면서 소위 말하는 고춧가루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 점이 좀 순위 경쟁의 포인트입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팀들이 등장하는 게 더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한테는 참 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 현대캐피탈 얘기를 방금 전에 정현우 PD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뭐 봄배구에 캐스팅 보트를 줬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현대캐피탈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특히나 이 4라운드에서 치른 6경기 3승 3패의 이 결과를 보면요. 이 중에서 지금 5경기가 모두 풀세트 접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든 어쨌든 지든 간에 상대 팀한테 물고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어떤 이 저력이 상당히 좀 눈길을 모았고요. 또 한 번 이 나머지 한 경기는 삼성화재한테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4라운드의 현대캐피탈의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이적해온 세터 김명관 선수가 팀에 이제 완전하게 녹아들었고 거기에다가 뭐 지금 세터 공격진 특히나 이 중앙 속공 호흡이 점차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 공격의 시너지가 한층 더 이제 강해진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거기에 문성민 선수 합류한 것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문성민 선수가 당연히 뭐 외모적인 상승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실력적으로도 베테랑 아닙니까? 그렇죠. 20일 날 열렸던 이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이끌었는데, 이 무릎 수술 이후에 복귀한 게 지난해 4월 이후였는데 무려 326일,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복귀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이제 역전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5라운드 관전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합류한 이 외국인 선수죠. 이 유스바니가 이제 만약 팀에 완전하게 녹아들 경우에 네. 과연 대한항공이 얼마만큼 더 지금 보다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지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로 첫 번째로 꼽을만 하겠고요. 네. 역시나 가장 지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3위 싸움입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플레이오프까지가 있는데 네. 이 3위와 4위의 그 승점 차가 3점 차 이내면은 이 준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5-2016 시즌 이후에 준 플레이오프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2위부터 5위까지가 4점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현재 추세로는 이 준 플레이오프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과연 이 어느 팀들이 또 물고 물어지는 접전이 펼쳐질지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이 현대캐피탈 같은 이런 그렇죠. 팀들한테 이 잘못 걸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치열한 또 그 5라운드 경기들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올스타 투표 결과 나왔는데 예상대로예요. 그렇죠. 역시 최다 득표자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총 82,115표를 얻었고요. 남자부에서는 한국전력의 신영석 선수가 최다 득표자가 됐고 여자부에서 2위 득표자는 이제 KGC 인삼공사의 센터인 한송희 선수가 73,647표를 득표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표를 받고 순위도 나왔는데 올스타 전은 열리질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때문에 지금 현재도 뭐 무관중으로 계속 시즌이 치러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프로농구에 이어서 이 프로배구 V리그도 이제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게 되고요. 네. 이 대신에 선발된 선수들에게는 이 특별 제작한 이 올스타 트로피를 수여하고 이거와 관련한 행사를 따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 이번 시즌은 흥행 요소가 많아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관중이 들어올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잊을만 하면 50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지난 24일이었죠. 네. 이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빚어졌던 이 포지션 폴트 50 논란이 지금 네. 불거지면서 상당히 또 좀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에 그 1세트에 그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이 계속해서 좀 항의를 하면서 분통을 거의 터뜨린 일이 4번 있었죠. 정도 항의를 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8대8, 8대9, 13대13, 16대16 이 네 차례 상황이 있었는데 이 포지션 폴트는 이 상대로 이제 서브권이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죠. 그렇죠. 예, 그 자리를 안 지키면 그 이제 반칙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특히나 이제 16대16 상황에서는 이 우리카드의 알렉스 선수가 서브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심판이 이 한국전력의 이 포지션 폴트 이 범실을 지적을 해서 이제 휘슬 딱 불었는데 나중엔 또 이게 아니라고 또 정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브 에이스 득점이 없던 게 됐고 결국은 우리카드가 이런 1세트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죠. 무기력하게 한국전력한테 완패를 당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카드 쪽에서 이제 코보 쪽에 또 이제 따로 공문을 보내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던 그렇죠.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 회의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경기운영본부에서 이제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서 오심 여부를 확인하긴 했는데 이런 회의가 뭐 계속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좀 내놓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지션 볼트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이제 뭐 이 서브 득점을 다시 재개할 수는 없을 테니까 좀 더 판정에 신중을 기한다든가 뭔가 좀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니까 생깁니다. 오늘 그 김건태 운영본부장이 한 얘기는 이게 그 국제 룰로 이제 규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네. 로컬 룰로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 룰로 하면은 이게 오심이고 국제 룰로 하면은 이게 정심이라고 그래요?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 본부장 같은 경우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이거를 국제 룰로 모두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지적까지 있었는데 참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징계 여부도 추후에 논의한다고 하니까 좀 더 앞으로 또 이거 어떻게 고쳐갈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은 이런 오심 논란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배구 외에도 스포츠 팬들의 눈길을 모았던 스포츠 이슈들 더 짚어볼 예정인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볼까요? 네,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던 그렇죠. 한 주였습니다. 당장 어저께 이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에서 김시우 선수가 3년 8개월 만에 개인 통산 이 3승을 달성을 했고요. 네. 또 지난주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 영국의 더 타임스가 이제 관련 보도를 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죠. 하지만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강행 의지를 밝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고요. 또 어제 오늘 또 많은 야구 팬들, 스포츠 팬들한테 큰 어떤 이슈였죠. 네. 이 신세계 그룹이 SK 와이번스 야구단 인수를 오늘 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이슈도 아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마지막 이슈는 야구에 전혀 관심 없는 주변 지인들도 그럼요. 굉장히 이 뜨거운 눈길을 보내는 이슈였는데 네. 우리 정현호 PD도 야구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연고진 인천 야구가 참 슬픈 역사가 많습니다. 네. 과거 이제 맨 처음 창단 때 산미부터 시작해서 청보, 태평양, 현대, SK, 신세계 이렇게 자주 바뀌었는데 그중에 우승도 많이 했던 팀들이 있어요. 현대라든가 SK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기업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이 구단이 매각된다는 건 정말 모기업이 거의 도산 직전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을 때만 매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SK가 재정난도 아님에도 매각했다는 점에서는 향후 스포츠 시장에 좀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싶더라고요. 네. 팀 이름도 사실 많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많이도 지금 그 팬들 사이에서도 많이 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나오죠. 네, 패러디도 있고요. 네네. 상표명이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건 선수 연봉 조정 승리 소식도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네, 어제 KBO 연봉 조정위원회가 이 KT의 투수 주건 선수의 이 연봉을 이제 선수 제시액인 2억 5천만 원으로 이제 결정을 했었죠. 네. 그렇게 이제 되면서 선수협의에서도 이제 환영의 반응을 이제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연봉 조정위에서 선수 쪽이 이긴 게 지난 2002년에 류지현 LG 감독 이후에 이 주건 선수가 역대 두 번째라는 점에서 또 상당히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주건 선수 에이전트인 MVP 스포츠의 강호준 대표가 사실은 저랑 안면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김앤장 로펌에 이제 법률을 계시다가 스포츠 에이전트를 해보고 싶다고 퇴사를 하고 이제 그 KBO 공식 에이전트로 출범하셨는데 그 이후로 참 오랜만에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성공 사례를 통해서 공식 에이전트라는 세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그 조정위원회에 올라온 5명이 야구 관계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및 법학 교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야구판에서도 좀 더 이 비야구인들의 문호가 개방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사실 조금 뿌듯한 게 그 강호준 변호사님이 저희 스포츠에 한번 나오셨습니다. 스포츠 에이전트의 세계라고. 그렇죠. 네. 그때 기억을 하니까 또 새로운 장이 정말 열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의 그 지난 논쟁이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어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이 소위 왕따 주행 논란이 있었었죠. 당시에 이 당사자들이었던 이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김보름 선수가 이 노선영 또 다른 동료인 김지우 선수와 함께 이 팀추월 경기에 나섰는데 당시 이 레이스 막판에 이 팀워크가 깨지면서 이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 선수가 크게 뒤처진 채로 이 결승선을 통과했었죠. 그러고 나서 김보름 선수의 어떤 이 인터뷰 발언이 좀 또 문제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게 또 논란이 한창 벌어지니까. 또 김보름 선수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월에 이 김보름 선수가 이 노선영 선수에게 예전부터 이 지속적인 폭언 등을 당했다 이렇게 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까지 펼쳐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법적 문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혹시 두 분 중에 그 문제 현장에 계셨던 분 있습니까? 저는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이제 스튜디오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당시에 그 설상 종목 취재 중이었어가지고 그 당시 취재는 따로 안 했지만 그래도 그 빙상 종목 관계자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뭐 일단 이게 워낙 또 양쪽의 그런 어떤 생각과 첨예하죠. 그런 어떤 발언,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갈려 있었던 그런 이슈였었고 이게 뭐 문체부
특정 감사까지도 하긴 했었지만은 이게 결국은 막 이렇게 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네네. 파고들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매 대회마다 뭐 이런 어떤 빙상 관련 이슈가 계속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특정 한 가지 이슈 갖고 이게 수년 동안 이 법적 문제까지 비화돼서 이렇게까지 커진 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이 대표팀 선후배 간의 법정 소송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감정의 골이 깊다는 얘기겠죠. 근데 네. 이제 과거 김보름 선수에게 약간의 그 마녀 사냥이 있었던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하면서 그 잘잘못을 논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에 그 임효준 선수, 황대현 선수 사이에 또 법적 공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대표 안에서 벌어진 문제가 이렇게 법정 다툼까지 이렇게 벌어진 거를 보면은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체육 단체 그러니까 뭐 대한체육회라든가 빙상연맹의 어떤 네네. 행정력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벌어졌던 그런 공정성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니까 이거를 법정까지 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계속해서 지금 생기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재판들도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조재범 전 코치가 이제 선수를 성폭행 혐의로 인해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때도 지속적인 추행이 있었다는 그 점을 감안해서 2016년 이전에 있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중형 선고가 이제 이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경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 두 사건 다 이 체육계 폭력의 실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맞습니다. 드러났던 그런 이 사건들이었잖아요. 워낙에 또 오랫동안 이어왔던 이 체육계 폭력의 뿌리, 이게 참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고요. 네.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이거에 좀 근절이 되고 좀 성찰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컬링 쪽은 또 왜 이렇게 어수선하죠? 이게 이제 2016년에도 한번 이제 헌거인단 구성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김용빈 대한컬링연맹 회장 당선인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절차상의 문제로 선고 무효 결정이 났다가 아하. 이번에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선고 무효 공고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오면서 다시 또 이제 뒤집어지는 예. 약간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참 이래저래 컬링은 잠잠할 날이 없어 보여요. 네, 팀킴의 어떤 그 폭로 이슈가 있었었죠. 네.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는 그 앞선 그 김재홍 회장이 취임을 했다가 당시에 뭐 부정 채용 의혹 또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미숙한 행정 이런 부분 때문에 9개월 만에 사퇴를 했었고요. 네. 또 이번에 새롭게 이 회장을 뽑는 이 상황도 아주 힘겹게 이어졌죠. 네. 이 팀킴이 또 다시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됐으니까 이제 좋은 모습을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정 PD와 김 기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